자, 2부는요, 뭐 제가 멍청하다고 썼는데, 그 멍청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아는 아는 후배, 뭐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한두 명이, 아니 뭐 이제 물어보다가 이제 이대 땅 대에서 이제 물어보다가 이제 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 그 진작에 빨리 그 은행 대출 받아서 갈아타면 되지. 뭐하러 그 한 돈 천만 원씩 이자를 주고 있냐. 한 달에 한 300이면 되는 거를 그냥 생돈 700만 원씩 뭐하러 주느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맞아요. 사전적 의미의 멍청이라는 거는 뭐 아둔하다, 어리석다는 얘기겠죠. 아둔이 어리석은 거 동일한 얘기니까.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제 그 놀리는 말인데, 멍청하라고 하는 건 놀리는 거죠. 정말 천지분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멍청이라고 하잖아요. 멍청아 뭐 병신이란 얘기는 그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멍청이란 얘기는 이제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아니 약삭 빠르게 손해 안 보고 사는 거를 저는 뭐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사리 분별을 못하는 뭐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딱 판단을 하면 이게 어느 게 이익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못 하겠습니까? 예. 제가 뻔히 알죠. 그래서 아니 뭐 딱 손에 놓고서 계산해 보면은 어느 게 나한테 이득인지 답이 뻔히 보이는 건데 뭐 제가 뻔히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뭐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근데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내 입으로 꺼낸 얘기니까 꺼낸 얘기를 지키고자 하는 게 큰 거지.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 좀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게 낫다. 그리고 제가 미래에 지금 이것을 그만두고 여기서 얻는 이득보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지켜가면서 시간이 흘러갈 때 미래에서 오는 게 더 크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아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미래가 어둡다고 하면 아예 시작을 안 했겠죠.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가진 핑계를 대면서 마무리하고 넘어갔겠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데 미래가 더 크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나가는 게 더 약삭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눈앞에만 바라보고 하는 그게 멍청한 거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게 멍청한 거지. 아니 눈앞의 이득이 아쉽긴 하지만 그걸 멀리하고 다가올 미래가 더 크다는 걸 알고 뭐 미래를 보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약삭 빠르고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황금알 낳는 거위배라는 거는 뭐 이건 뭐 이솝이야에서 많이 나온 얘기인데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솝이야지만 진짜 멍청해요. 아니 이 거위가 얼마나 거위가 황소만한 것도 아니고 거위라고 해봐 요만한데 요만한 거 배를 갈라봐야 황금이 나오면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봐야 알 한 2달분만 받으면 그 정도 되는 건데 그럼 2달분을 한꺼번에 받기 위해서 배를 갈랐나? 그러니까 진짜 멍청한 거죠. 예.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 같으면 이해를 못하는 건데 매일 하나씩 그냥 차라리 2달 동안을 받는 게 낫지 그거를 그냥 배를 갈른다고 그만큼 나올까? 멍청한 건데 그러니까 멍청한 거를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3번의 기회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3번의 기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한테 3번의 기회가 왔나? 한 번만 왔나? 2번만 왔나? 생각해 보시면은 안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기회였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뭐 이제 50주 가까이 이제 살아보다 보니까 이제 기회인 줄 모르고 지나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기회였구나.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이게 나한테 기회인지 아니면은 뭐 나한테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 그거를 차라리 잡았으면은 나한테 또 좋지 않았을까? 물론 결과론적 얘기죠. 그때 잡는다고 해서 그게 항상 뭐 내가 생각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그런데 인간이라는 건 다 망각의 동물이고 또 그냥 지난 걸 후회하면서 그게 뭐 자기 합리화의 일종이죠. 그때 그걸 잡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의 일종인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좀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회라는 게 뭐 저는 순간적으로 뭐 내가 놓칠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걸 꼭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눈을 부릅뜨고 찾아본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얘를 만약에 이거를 뭐 좋은 거면 당연히 잡아야죠.
아니 좋은 거를 안 잡고 그냥 이게 혹시 미래에 나한테 어떤 게 있을까 그건 아닌 거고요. 저는 이제 추상적인 얘기를 드려서 그냥 어떤 거든지 간에 뭐 그 기회도 기회에 따라서 약간의 뭐 차등이 있겠고 다양한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저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 당장 눈앞에 이득이 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조금 먼 미래라고 생각할지라도 또는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좀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 지금 여기서 내가 요거를 뭐 포기하든 아니면 그냥 놔주던 뭐 아니면 기다리든지 간에 이거를 내가 지금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내가 앞으로 내가 다가올 미래에 과연 이 영향이 뭐 크게 손해가 될까? 오히려 더 이득이 될 거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지금 양보하면 나중에 큰 거 온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뭐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장에 뭐 갚아버리면 상환해 버리고 대충 둘러대면 뭐 한 6, 7천만 원 가까이를 제가 전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먼 미래를 제가 생각해 볼 때 전 더 크다고 생각한 게 더 큰 기회라고 봤기 때문에 그냥 뭐 약속을 지키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약속이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고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거고 그러나 뭐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약속을 헌시짝처럼 그래서 그렇게는 뭐 한 가지라도 뭐 그 전에 뭐 제가 약속을 뭐 다 지키고서 한 건 아니지만은 근데 홍티경매를 하면서 특히 돈에 결부된 거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홍티경매 스터디 이제 경매 스터디도 하고 뭐 MPL 스터디도 하고 뭐 대법 프랜차이즈도 하고 그 제가 해오는 동안에 그 스터디를 들으셨던 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 하나 뭐 뻥튀기를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없는 이득을 갖다가 뭐 돈 벌었다고 제가 거짓말로 보여드린 것도 없고요. 안 되는 걸 된다고 얘기한 것도 없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 것도 없고 경매할 때부터 MPL 스터디부터 뭐 대부업 프랜차이즈부터 해갖고 제가 모든 걸 보여드릴 때 블라인드 처리해서 뭐 가린 건 하나도 없죠. 물론 유튜브 방송할 때 제가 뭐 가린 건 있을지 몰라도 스터디에 오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100%를 다 보여드렸죠. 또는 뭐 유튜브에서도 제가 뭐 특별하게 블라인드 처리한 거는 뭐 이름이나 이런 거지 뭐 주소라든가 기타 특히 뭐 어떤 수익에 관련된 것들은 뭐 모든 걸 다 공개했잖아요. 그것을 뭐 가려가지고 이게 수익이 났다고 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게 애매모호하게 그냥 내가 돈 벌었다고 떠드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뭐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지. 아니 그리고 뭐 제가 그동안에 스터디 하면서도 되는 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MPL 스터디도 중간에 저거 할 때도 이거는 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 시간을 1년 동안 가는 건 무리니까 일단 투자회원으로 전환을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제의를 했던 거고 많은 분들이 따라오신 거고 또 경매 스터디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멈춘 것도 경매는 돈이 안 되니까 못 한다고 얘기한 거고요. 예,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되는 것처럼 아니 100건 중에 한 건이 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0건 중에 한 건은 안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100건 중에 99건이 돼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100건 중에 하나 된다고 그래서 자 하나 되는 거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아니죠. 그러면 99명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된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 대부업의 일반화, 그러니까 일반화라는 게 뭐 여기에 쓰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화라는 게 그냥 저는 대중화라고 생각을 해요. 대중성 있게 대부업이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대부업이 사실 그 피부로 와닿는 거지 대부업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영화나 드라마 말고는 뭐 대부업을 만날 이유가 없죠. 뭐 찾아갈 이유도 없고 전화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 국민이 대다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볼 때 지금 경제나 기타 여러 가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뭐 모든 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과도기라기보다는 좀 혼돈, 좀 혼란스러운 시대 아닐까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하고 이제 물가가 뛰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그 정신 없는 시대에는 저는 이제 돈이 거기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부업으로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분명히 찾는 사람들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대부업이란 게 이제 전달이 되고 이 대부업 자체가 그냥 막아다가 돈 빌리는 게 아니라 대부업하고 같이 호흡 맞춰서 투자도 할 수 있고
대부업하고 같이 뭐 투자뿐만 아니라 넘어가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하나로 아직까지 뭐 그런 대부업체 있긴 있죠. 질권 투자 회원들 뭐 쩐주라고 하는 분들 받아다가 질권 투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어느 대부업체 그렇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홍티경매는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도 하고 대출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함께 갈 수 있게 뭐 제휴한다는 표현을 제가 쓰긴 했지만은 제휴라는 게 함께 손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홍치경매가 장기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도 대부업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게 다가간다는 거를 저는 뭐 쟤네가 그냥 대부업은 아니고 그래도 한번 쳐다볼 만한 어느 업체구나. 그리고 쟤네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대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뭐 저는 뭐 떡상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조회수가 낮다 뭐 기타 등등이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뭐 다른 꼼수를 쓸 것도 없고요.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서 묵묵히 가다 보면은 저는 분명히 그럴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2년 이제 앞으로 9개월 남았는데 9개월 남은 동안에 저는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은 제가 얘기한 거가 진짜로 되는구나. 얘기한 대로 되는구나라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 신뢰가 가고 믿을 수 있겠죠. 아직 뭐 많은 분들이 뭐 긴가민가 하는 것들이 좀 있겠죠. 그러나 지켜보시면은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좀 더디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뚜벅뚜벅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2023년을 맞이하면서는 이제 제가 이만큼을 이뤘다라고 해서 아마 이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